네, 한국과 일본 이 갈등의 완화냐 악화냐 이 관심을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동 오늘 있었는데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열리는 일본 가기에서 일본 정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시간입니다. 여권의 대표적인 전략통이죠.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위원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요새. 예, 지금 이 침략이란 경제 보복에서 경제 침략이란 이 이름도 특위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제 내일입니다. 가기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백색 국가 제외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 전제를 하고 분석하고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새로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제외된다. 이걸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그 날이니까요. 오늘 방콕에서 ARF 전에 한일 외교 장관들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조금 걸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거의 귀를 닫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처음에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베 총리가 경제 침략 카드를 꺼냈을 때 반도체 소재 3가지 분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야당은 정부를 공격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보도를 여과 없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특사본에서 해결해라. 예. 예. 정상들이 만나서 해결해라. 그 다음에 일본의 공동의원 방문단을 만들어서 해결하자. 근데 저는 그것이 다 아베 정부의 그림만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고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고려할 일이다 했습니다. 네. 왜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것에 기대를 하죠? 상식적으로 상대방은 이것에 대해서 한국 경제를 타격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심패권 국가로 가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예. 네. 이것을 한 번에 장관회담으로 그것도 초기에 예. 그리고 특사로 정상회담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도 당연히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적 경로와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열어놓고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을 의존적 기대감을 갖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훨씬 더 불리한 지금은 겁니다. 대화 시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언제든지 대화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왜 경제적 문제를 끌어들이냐? 이게 아주 좋은 이 로직입니다. 예.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그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 됩니다. 예.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외교 문제에 왜 경제를 끌어들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 예. 경제는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거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경제는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응 조치나 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면서 네. 그것을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비로소 대화의 첫 입구가 열리는 겁니다. 예. 아베 총리가 지금 그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태를 좀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는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 개헌도 있겠지만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베의 첫 카드가 공개가 됐을 때요. 네. 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예. 우리 정부가 뭐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가사 거기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거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일본 의도대로 해결하고 우리가 거기에 굴욕을 한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간은 굉장히 길게 설정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대응도 그것을 전제로 시간표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꿇어라 이러면은 아베의 그림만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다른 경제보복 카드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형할 수 있는 이 수영장이 돼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것은 이 사태를 보는 안목을 먼저 딱 정리를 하고 이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베 정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라는 적을 상정을 해서 지지세를 끌어올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동의를 하시나요? 지금 제기되는 경제 침략이라든가 징용 문제나 이런 것은 아베 입장에서는 정거장입니다. 네. 종점이 아닙니다. 네. 종점은 헌법 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 전략이 종점이라고 보는데요. 헌법 개정은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 의석수를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경제 침략이라든가 한일 간의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이제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도 아베의 공격적 도발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의 문제를 다시 또 도발을 한다든가 쟁점화시킨다든가 그래서 개헌의 여건들을 내외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의석수 부족을 해결하는 예. 다시 말해서 다른 당을 끌어들이는 일본 내의 여론 조성을 목표로 한일 갈등을 의도적으로 지금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태가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한일 간의 대화가 진전이 없다 보니까 미국 측의 중재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는데 뭔가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굳이 얘기하면 미국의 중재는 그것도 역시 절대적인 기대 지점이 아닙니다. 미국 한일 관계가 다르고요. 네. 한미 관계가 다르고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중요한 동맹이기 예. 때문에 어느 한쪽 손을 가시적으로 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의존적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사로 해결해라. 한일 정상이 해결해라. 장관급에 해당해서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의존적 기대감이라면 그것의 가장 정점이 미국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특사든 정상회담이든 미국의 역할이든 그런 여건을 우리가 자력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네.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수평적 조치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베의 공격적인 침략에 우리가 피해가 어떨지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뭔지 주로 방어적으로 해왔다면 예. 화이트 국가에서 내일이든 혹은 그 다음 주든 어떻든 배제가 됩니다. 예. 배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응하는 수평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예.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도 서로 허리띠를 잡아야 그 다음에 협상의 입구가 열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 또 글로벌 기업들 이런 이 주체들의 이 의견이나 예. 여론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정상회담 특사 미국 이렇게 가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내일 이제 위원님께서는 100세 국가에서 제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방식을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 놔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그 특위에서도 플랜 A, B, C 다 어느 정도는 갖춰놨습니까? 뭐 정부도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초반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 또 국민들의 대응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당혹스러울 정도의 충격 예. 이런 것을 처음에 그렇게 느꼈을 텐데 정부만이 분석을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이나 또 많은 기업들조차도 아베의 반도체 부품 소재 이 수출 통제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큰 바위가 나를 덮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순간 멘붕이었죠. 예, 거기에도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를 각각 아베 정부가 달리 규제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우리 정부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 이제 여유 공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초반기 대응은 잘했고 처음에는 정말로 서럽고 분했죠. 예. 그러나 국민들께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그런 과정이어서 아베 정부가 꼴대를 3번이나 옮겼잖아요. 네. 이 경제 침략이 징용 문제를 비롯한 신뢰관계의 훼손이다. 그렇다고 왜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에 끌어들이냐 하니까 전략물자 통제를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퍼펙트했고 저쪽은 엉터리였거든요. 예. UN 보고서에. 그러니까 이 꼴대를 또 옮겨서 자국 내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옮긴 거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했어요. 근데 화이트 국가 배제되면 이제 침략이 전면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수평적인 카드, 준비된 카드를 갖고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우리도 대처를 해나가면 저쪽도 피해 계산과 또 일본 기업들, 국민들도 우리가 겪었던 두려움의 확대 재생산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이나 또 미국과 같은 나라의 역할도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계속 대처 카드들을 잘 준비해 놨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효성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뭔가 방향 정도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아베 정부도 그렇고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베 정부도 분석할 겁니다. 예. 한국의 카드가 뭔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거론할 수는 없죠. 아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경제적인 분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경제 쪽에서도, 비경제적인 예. 분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경제적인 분야도 우리가 이 수출을 해왔던 분야, 또 수입을 해왔던 분야, 또 일본이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소재 아니면은 또 구하기 힘든 제조가 것들, 불가능한 예. 거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영역별로 놓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코피가 나면 일본도 쌍코피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예. 무조건 굴욕하자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네. 거고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그냥 고개 들고 이 싸우자라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초반에 분석을 잘하고 대응을 잘해서 국제적인 명분이나 이런 거 아베 정부를 많이 흔들어 놨는데 예. 이제 우리도 능동적이고 때론 공세적이고 이것을 해나간다면 아마 일본의 피해 예. 또 충격 이런 것도 상당 정도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가 뒷받침이 되면 또 여야를 넘어서 원보이스로 이것을 하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침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 전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정말 전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소미아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특위와 위원장님은 굉장히 강하게 폐기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때 외신 기자회견에서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해찬 그 대표는 좀 신중한 느낌이 있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폐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저는 궁금한 게 일본에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보는 믿지 않는다면서 우리에게 이건 어떤 입장이십니까? 두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예. 일본의 논리적 모순은 한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예. 나라, 전략물자 통제가 안 되는 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를 못 믿으니까 우리는 군사정보 교환이라는 더 높은 단계의 협정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 이게 일본의 논리여야 되는데 예. 모순이고요. 예. 네. 그다음에 한국 내의 일부죠.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경제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소미아를 깨면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를 걷어차도 예. 우리는 일본을 신뢰하니까 지소미아는 해주십시오. 연기해야 됩니다. 이 주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저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본은 파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일본이 파기를 안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라도 이것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소미아의 연원을 보면 예. 네. 이명박 정부 때도 국민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27일 만에 졸속으로 했고요. 협상 사진만 공개했습니다. 한일 간의 정보 교환 문제는 그야말로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굳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논리가 형성될 수 있지만 한미일 정보교환 체제가 아니에요. 예. 네.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깨도 됩니다. 네. 그런데 깨는 방식도 이거 구성이 네. 중대하면 재협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일방에서 90일 전에 통보하면 끝날 정도로 느슨한 저 협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붙잡고 가는 거는 그거는 신사대주의도 아니고 뭐라고 그냥 네. 마냥 때리고 걷어차도 우리는 예스다 일본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는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위원장께서는 지금 폐기 쪽으로 확실히 입장이 서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청와대나 이해찬 대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서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견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폐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이럴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한일 예.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부는 강경화 장관께서 유지하는 것이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찬 대표께서는 이것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네. 근데 동북아 평화를 일본이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재고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언어를 신중하게 했다고 보고요. 예. 결론은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예요. 최재성은 지소미아 일본의 경제 침략을 철회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없다라면 네. 이해찬 대표는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